아마 이 얼굴이 낯익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세히는 아니어도 언뜻 TV에서 지나치듯이 본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희진입니다. 2014년 한국경제TV의 증시 전문가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이 사람은 20대의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예능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어요. 소위 이제 남들이 말하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성공한 대단한 이 시대의 청년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건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명예와 부가 철저한 사기 행위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희진은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미리 사들이고 해당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주식시장에 퍼뜨려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한 뒤에 다시 되팔아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2016년에 이런 행위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금융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요.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바로 이 이희진이라는 인물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하나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스스로 밝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느끼실 텐데 거의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예요. 진짜 목적이 뭐였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면서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18일에 언론을 통해서 속보 하나가 전해져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수성가한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망한 지 몇 주는 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대요. 당시에 먼저 발견된 사람은 이희진의 모친이었습니다. 장소는 부부가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였어요.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둘째 아들 이희문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직접 본가에 방문을 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던 거죠.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 안을 살펴봤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장롱 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곧장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사망한 모친을 발견합니다. 이후에 범인이 검거가 됐거든요. 그 범인의 자백을 통해서 평택시에 위치한 한 창고에서 부친의 시신까지 발견을 해요. 부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발견되기 약 2주 전쯤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요. 모두 허벅지 앞쪽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고 아킬레스건이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뭔가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다. 뭔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했던 행위, 고문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알아낼 게 있을 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범인은 그들에게 뭘 알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범인이 검거됐다고 했는데 누군지 사진을 보면서 그 과정을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기꾼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84년생 김다운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범인이 2019년 2월 16일에 인터넷에 광고를 하나 올려요. 자, 이렇게 개인 경호팀을 모집한다 라는 광고를 올립니다. 말이 경호원이지 사실은 자신의 범행을 도와줄 공범을 구하는 광고였어요.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모두 다 조선족이었습니다. 김다운은 그들 중에 3명을 고용해요. 원래는 빌려준 돈을 환수한다라는 다른 명목으로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내용을 들어보면 협조를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계획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직접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범들을 구했던 건데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하겠다고 해요. 자, 광고를 올리고 9일이 지나요. 범행 당일 2019년 2월 25일이 됩니다. 김다운 일당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이희진 부모의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해요.
이미 철저했어요. 이미 피해자들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까지 부착을 해서 동선 파악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다 계획을 했던 거죠. 자, 오후 4시 4분에 피해자들이 귀가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경찰을 사칭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해요.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후에 그들은 이희진의 부모를 각각 옥방과 서재로 끌고 가서 결박했고 고문합니다. 사실 김다운은 당시에 그런 행위가 행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면 오로지 고통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현금 5억 원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공범들은 표백제로 현장을 다 정리하고 도주를 해요. 표백제를 미리 준비한 거거든요. 그냥 계획성이 있다고 본 게 맞겠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단 2시간 만에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벗어난 공범들은요. 그 길로 급히 자신들의 월세방을 정리했고요. 저녁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쳐요. 공범들이 중국으로 떠나고 주범인 김다운은 뭘 했을까요? 본격적으로 현장 뒷수습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 계획은 이 두 사람을 다 이제 유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발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희진의 모친은 집에 장롱에 넣어두고 부친의 시신만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근데 이 방법도 진짜 계획적이었어요. 냉장고를 미리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넣은 다음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냉장고를 이렇게 어디로 보냈냐면 이게 평택에 있는 창고거든요. 그 냉장고를 이렇게 평택에 있는 창고로 보낸 거예요. 안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그 근처를 지나던 동네 주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이 목격한 게 있었어요. 김다운이 가방을 태우고 있었대요.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분이 뭐라고 했나 봐요. 아,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뭘 태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다운이 되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그 가방이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현금 5억 원을 담아놨었던 가방으로 드러납니다. 김다운이 이희진의 부친을 창고에 유기를 하고 나서 현금을 담았던 가방을 태워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동네 주민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친의 시신은 김다운의 자백을 통해서 겨우 찾았거든요. 당시에 이희진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동생 이희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몰랐을까요? 연락을 아예 안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금방 눈치를 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직후에 이런 짓을 해요. 참 이런 짓 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희진 모친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아들 이희문에게 엄마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놨던 거죠. 일본에 살고 있는 아빠 친구가 돌아가셔서 급히 출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귀국을 미뤘어요. 근데 말투까지 이 어머니하고 똑같아서 이희문도 별다른 의심을 아예 안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김다운은요, 3월 17일에 CCTV를 추적한 경찰들에 의해서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가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 사건의 범행 동기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사기꾼의 부모였으니까 혹시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저지른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주범인 김다운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김다운은 1984년 4월 1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긴 했는데 딱히 뭐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미국에서 8년의 유학 생활을 합니다. 현지에서 요트 사업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겪고 이제 아내하고 이혼까지 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희진의 부친을 알게 된 거죠. 아들 이희진이 당시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청담동 주식부자로 명성이 자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것에 혹한 이 김다운이 도리어 주식투자 명목으로 이희진의 부친에게 2천만 원을 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다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김다운의 진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2천만 원 때문이었다. 그러면 3명의 공범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근데 경찰 조사를 해봤는데 이희진의 아버지 그리고 김다운 사이에는요. 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아예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들 이희진과 부친의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김다운은 이희진의 사기 행각에 의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생각하는 김다운의 범행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다운 일당이 가져간 현금은 5억 원이었어요. 이 돈은 이희진과 이희문이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불법으로 편취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안 했을 거고 세금은 당연히 안 냈겠죠. 김다운이 바로 이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이게 경찰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김다운은 이미 공범들이 5억을 전부 다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 공범 3명 중에 1명의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범이 출국을 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 지금 돈 필요한데 20만 원만 빨리 좀 보내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 5억을 이 공범들이 가져갔으면 그 20만 원이 없었을까요? 급하게 뭐 이렇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결국 경찰은 김다운 일당이 갈취한 현금 5억 원 중에서 2억 5,700만 원을 회수합니다. 예상대로 다 김다운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본인이 썼다고 해요. 전부 다 회수는 못했는데 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에서 사용처가 확인이 된 건 불과 1억 7,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거든요. 사실 김다운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그 이희진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문, 이희진의 동생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되게 좀 소름이에요, 이게. 자, 이 범행이 이미 1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다운이 이희진의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희진의 가족관계, 재산 이런 걸 다 알아봤었고요. 이희진의 부모에게 몰래 접근해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도 범행 직전에 단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전에 부착한 걸로 밝혀져요.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 실제로 이희문에게 접근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피해자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살아있는 척 위장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다운이 일본에 있는 엄마인 척 이희문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 이런 문자를 보내서 이희문이 사건 현장으로 오게끔 유인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본인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결국에 3월 13일에 계획을 또 하나 세웁니다. 직접 이희문에게 연락을 해요. 이희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를 수원의 한 식당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우리 작업합시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요. 자, 그날의 김다운의 계획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실행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희문이 그 수원의 식당에 나오긴 했는데 지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다운도 당황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선상 파티가 있으니까 거기는 꼭 와주세요. 꼭 참석해주세요. 그때는 반드시 혼자 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희문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선상 파티에 나가지 않았고요. 며칠 뒤에 직접 부모님의 집에 방문을 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아주 철저한 계획 범죄예요. 예상대로 김다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뭐 창고도 임대를 해놨고 뭐 표백제, 테이프 이런 거 다 구입해놨거든요. 위치 추적 장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밖에 피해자들을 고문했던 이유는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해요. 아마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들인 이희진 혹은 이희문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끝내 말하지 않고 변을 당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김다운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검찰이 항소심을 진행을 했고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도중에 김다운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이것 때문에 진짜 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져요. 바로 2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1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파기환송 재판은 2021년 2월 10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김다운은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결인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당시에 2심 재판 중이었던 이희진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다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공범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는데요. 중국은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증거를 넘겨받아서 자주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국 법정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극명한 사건인 건 분명해요. 근데 다른 사건들하고 다르게 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거나 유족인 이희진을 동정하는 여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희진이 본인이 사기쳤던 그 사람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거든요. 이희진이 몇백억 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여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정을 파괴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가족이 무슨 죄냐 이렇게 묻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들의 부모 역시 사기 행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 가해자인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소한의 동정론까지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희진 집안의 죄와는 별개로 이 김다운의 범행과 그 목적은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희진이 사기를 쳤던 그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해도 사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그에 맞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다운은 단지 그들의 재산이 탐나서 범행을 저질렀었죠. 감정에 앞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건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하지 않고 뭐 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냥 범인의 입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 제외하고 그냥 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목적과 했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죠. 왜냐면 얘는 뭐 사기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었고 사기를 쳤다라는 이유로 얘네들이 은닉된 재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사실 그거를 조금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